제12대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에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신임 회장에 본각 스님이 당선되면서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수덕사에 모여 일부 사찰들의 공원 부재 강제 수용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스님들의 해외 순례 연수를 시작한 지 7년째를 맞아 순례 여정을 생생히 기록한 신간을 출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신광당 화란 대종사가 송광사 천자암에서 원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6천여 명의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에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의 전국 비구니 스님들은 결국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을 대표하는 제12대 전국 비구니 회장에 기호 2번 본각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열린 이번 선거에서 본각 스님은 최종 집계된 투표수 1,880표 가운데 1,064표를 얻어 차기 비구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1대 비구니 회장인 기호 1번 육문 스님은 789표를 얻었고 무효는 23표, 기권은 3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12대 전국 비구니 회장은 본각 스님께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각 스님의 당선이 확정되자 비구니 회관 내 법룡사 법당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한마음을 모아 한국 불교계에서 법의 바다를 이루자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법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스님, 전국의 6천 비구니 스님, 한 방울의 방울물로서 다 함께 지혜의 바다가 되어 주십시오. 비구니 회장 선거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본각 스님은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젊은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룡사 이 거룩한 법당을 활용해서 젊은 여성들이 비구니 스님들의 삶의 매력을 느끼도록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또 동남아 많은 사민이들이 한국 불교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국제 불교 교류를 통해서 젊은 비구니들을 우리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회 최우선 추진 과제로 현실적인 승가 복지 체계 구축을 손꼽았습니다. 의료와 연금, 수행, 주거 등 복지 분야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어린이 포교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승가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민이계를 수지한 본각 스님은 승가학원 이사와 중앙승가대, 복령사 승가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으며 중앙종회의원과 한국비구니 연구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계종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제12대 전국 비구니 회장으로 본각 스님이 선출되면서 비구니계 위상 강화와 함께 소통과 화합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당선되면서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본각 스님이 이끄는 12대 전국 비구니회가 풀어야 할 과제,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역대 최대 투표율,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회장 선거에 구성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275표가 갈랐습니다. 선거 막판 육문 스님 측이 본각 스님에게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최대 분수령이 됐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당초 육문 스님을 지지했던 상당수 비구니 스님들까지 이탈을 불러오는 등 네거티브 선거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반감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투표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종단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좀 많이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상대적으로 참신한 이미지에 오랜 수행력을 갖춘 본각 스님이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비구니계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감도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겪으며 시작하게 된 본각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당장 화합이란 큰 과제를 앞에 두게 됐습니다. 선거 과정에 상대편을 포용하고 함께 이끌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요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임에 실패한 육문 스님 측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본각 스님 측이 원흉 화합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비구니회의 안정과 도약의 미끄럼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후유증 없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직선제로 치러진 비구니회장 선거에서 마주했듯 미비한 선거제도 보완도 12대 비구니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6천여 비구니 스님 각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끌어주고 땡겨주고 화합하고 그런 승가 종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납 3세에 출가한 비구니계의 대표적 강백 본각 스님이 이끌게 된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회. 당선의 기쁨을 넘어 포용과 화합이란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도 강제 수용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수덕사에 모여 대책 마련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개발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시점은 내년 7월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해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은 모두 114곳, 면적은 12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부 사찰들이 강제 수용 위기에 놓인 상황,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어제 예산 수덕사에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에서 포교, 또 문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많은 교장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단은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전국 사찰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찰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찰별 의견과 해당 지자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해 종단에 보고함으로써 종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무원은 집약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 검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각 교구본사로 시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저희 종단에 온 주요한 답변 내용들은 특히나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현황들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들을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승려복지의 참여율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승려복지 본인 기본부담금 추진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열린 2019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제도는 지원금 증가 추세에 맞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종단과 교구본사의 승려복지 지원비 분담 비율은 50%로 조정해 교구본사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 같은 계획안은 승려복지의 회의 추진 의결과 공청회,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는 그 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교구라든가 또는 그걸 통해서라도 특히 직할교구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비구니 스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설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2월 16일 날 시행됐던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도 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그 용주사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주지 스님들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제 불사 교구 대법회 진행 일정을 공유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 주지에 초격 스님을 임명하고 수도권 포교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격 스님에게 봉선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도시가 외곽으로 넓혀져 봉선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초격 스님은 봉선사가 종단의 3대 지표인 인재, 역경, 포교불사를 꽃피우고 있는 교구라며 이 토대 위에서 교구 복지를 중점 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초격 스님은 주지 임명장을 받은 직후 종단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을 위한 불사금 2천만 원을 종단 측에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와 함께 직할교구 사찰인 영천 해광사 주지에 총무원 호법국장 범종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스님들의 해외 순례 연수를 시작한 지 7년째를 맞아 그동안의 순례 여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신간 순례 세상을 꽃피우다를 출간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스님들의 해외 순례 연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으로 개설된 조계종 교육원의 해외 순례 연수. 이를 통해 스님들은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에서부터 지금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폐쇄된 세계 최대 불교 대학인 동티베트의 오명불화원과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처인 야칭스 등 세계 곳곳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척박한 곳에서 찬란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불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새로운 원력을 다졌습니다. 신의 행적에 증득하는 그 모습은 고산지대에 와가지고 심장이 울림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4-5차례 모두 2천여 명의 스님들이 떠났던 조계종 해외 순례의 여정들을 담은 신간, 순례 세상을 꽃피우다가 출간됐습니다. 해외 순례 연수를 처음으로 기획한 조계종 교육원장 직무대행 진광 스님은 순례길을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 시간들이 새로운 인연으로 발전돼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미 순례를 해본 사람들한테는 순례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마음을 되새기는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가지 못한 스님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순례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스님들이 가신 이 순례의 길을 함께 좀 동참해서 걸어봤으면 하는. 지도법사로서 수차례 순례단을 이끌고 티베트와 캄보디아, 동유럽 등을 다녀온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은 해외 순례는 종단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연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님들이 불교 성지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문명의 발상지를 둘러봄으로써 포교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아우르는 한국 불교의 스님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세계를 알아보고 그 모든 문화를 접해봄으로써 한국 불교하고 견주면서 어떻게 불교를 이 시대에 모든 분들한테 접할까. 그래서 포교 방향을 삼을까.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경험이자 밑거름이 되어온 해외 순례 연수가 새 교육원장 진우 스님 체제의 8대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12.7 법난의 아픔을 문예작품을 통해 치유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불교신문은 제3회 12.7 법난 문예 공모전을 내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종교 탄압인 12.7 법난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모 당선작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27 법난 39주년 기념법회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신광당 화란 대종사가 조계총림 송광사 천자암에서 입적했습니다. 화란 대종사의 분향소는 송광사에 마련됐으며 연결식 없이 모레인 21일 오전 9시 답의식이 엄수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화란 스님이 어제 오전 9시 10분경 주석처인 전남 순천 천자암에서 범납 67세, 세납 94세의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큰 스님의 입적 소식에 슬픔에 빠진 사부 대중은 영정 앞에 삼배를 올리며 치열한 수행자로 살아온 스님을 가슴 깊이 추모했습니다. 1926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5년 순창 순평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스님은 1953년 범어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이후 상원사와 칠부람, 범어사, 용화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40안거를 성만했으며 특히 오대산 월정사에서 30년 가까이 머물며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1999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04년 5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1974년 송광사 구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천자암에 머물며 중창불사를 이끌었으며 수행 가풍을 위해 선농일치를 실천했습니다. 90이 넘는 노구에도 새벽 1시면 어김없이 도량석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조석 예불을 집전했습니다. 특히 정초와 백중 때 일주일간 하루 17시간을 꼿꼿이 서서 하는 4분 정진을 하고 매년 한 차례 100일간 방문을 잠그고 수행하는 폐관 정진으로 제방 성객들의 귀감을 샀습니다. 현재 화란 스님의 분향소는 조계총림 송광사 자재원 큰방에 차려졌으며 별도의 연결식 없이 오는 21일 오전 송광사 연화대에서 답의식이 엄수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고성의 천태종 보성사가 7년 불사 끝에 대웅전을 낙성하고 포교 전법 도량으로서의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보성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도원 스님과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보성사는 앞으로 더욱 종단의 3대 지표를 실천해가는 거룩한 도량이 될 것이라며 대웅전 낙성 공덕이 일체 중생의 행복으로 회양되길 기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돼 완공된 대웅전은 대지 999평에 건축 면적 204평에 이르는 2층 규모이며 고성사는 대웅전에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3존부를 봉안했습니다. 불교 등 종교의 생명윤리를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종교계 환경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불교 등 5대 종교계 환경단체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의 생명윤리 사상을 환경교육에 접목하고 실천하기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불교 등 5대 종교계 환경연대와 환경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불교 환경연대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가톨릭 환경연대 등 5대 종교 환경연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종교단체, 종교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범종단 차원에서 모든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환경 보전과 환경 교육을 실천하여 국민 모두가 환경을 먼저 배려하는 친환경 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5대 종교 환경단체와 부설 협력기관 등은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인의 환경학습 기회 보장과 환경교육을 실천하게 됩니다.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윤리적 제품 사용과 일회용 제품 사용 자제 등 10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바로 공양 문화와 생명 존중 사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7. 음식을 남기지 않는 빈 그릇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8.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9. 지구를 지키는 교육과 실천 활동을 후원하거나 참여하겠습니다. 불교계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라 본래의 자연을 회복하는 실천에 나서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원래 서로 의존하고 연결된 세상을 가르고 구분해온 어리석은 삶을 참여하고 이를 다시 잊고 연결하여 본래의 자연을 회복하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5대 종교단체의 실천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교 등 종교 생명윤리에 바탕을 둔 환경교육과 환경부의 지원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2019 세계 종교 문화축제가 모레까지 전북 전주와 익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은 각 종교계가 펼치는 뮤지컬, 합창, 연극 등 문화공연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불교 뮤지컬 백제 미륵의 꿈 진표율사가 내일 저녁 전주 경기전 광장에서 선보입니다. 4대 종교인들은 모레엔 임진각에서 국제 DMZ 걷기 명상대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7일과 8일엔 김제 금산사 등에서 세계 종교 포럼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에 들어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생활문화유산을 올해 말까지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일대 백사마을은 1960년대 이후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한 마을로 10년간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다룬 다양한 영상작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전북 전주에서 열립니다. 오늘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6회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는 무형유산 다시 보기, 아리랑 등 5개 부문에서 8개 나라 영화 26편이 선보입니다. 현대 건축의 중심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19 시카고 건축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20여 개 나라 80여 건축 설계가들의 건축 모형과 설계 도면 등이 출품된 이번 비엔날레는 시카고 문화센터와 도심 야외 곳곳에서 내년 1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12대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화엄하게 강백으로 손꼽히는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이 당선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단일 종교계에서 6천 명이나 되는 여성 성직자들이 50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단체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본각 스님 체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